자, 가족회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 돌아오는 주 12월 15일부터의 시장 방향,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증시 흐름, 그리고 한국 증시의 방향, 그리고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투자 가치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셋째 주의 이슈는 지난 미국 시장이 다우와 나스닥이 좀 큰 폭의 하락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은 수급이 좌우하는 시장이 계속될 것 같다. 그렇게 큰 아젠다를 주장하고요.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하락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 엔비디아 주가의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엔비디아 주가를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이 지금 엔비디아의 지표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212달러까지 갔었죠. 이때가 이제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보름 전에 212달러였고, 그리고 지금은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175달러로 마감됐습니다. 지난주에 188달러까지 좀 회복이 되는 듯 하더니 다시 175달러로 하락 마감했다. 결국 이 AI 관련 테마주가 조금은 이제 그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는 구조고, 너무 과다하게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 AI 테마가 좀 주춤하게 되면, 지난주에 미국의 이제 반도체주가 많이 하락했죠. 브로드컴, 오라클 다 이제 모든 종목군이 하락을 했는데, 딱 하락하지 않은 종목은 이제 테슬라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의 빅테크 7 중에서 모든 종목군들이 다 급조정을 보이고 있고, 특히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엔비디아가 거의 지난주 또 급하게 하락 마감을 보이고, 주봉으로 봐도 지금 6주 연속 하락했고, 월봉으로 봐도 장대 큰 하락폭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격 조정이 당분간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방향수도 궁금하죠.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온다고 하지만 하이닉스는 여전히 리스크의 구간에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난주 57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올라왔는데, 하이닉스는 일봉으로 보게 되면 64만 6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50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57만 원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하락 조정이 깊고, 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하락이 크면 하이닉스의 외국인 차익 매물도 동반해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더 안전성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이제 HBM 테마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예를 들면 휴대폰, 백색 가전, 그리고 반도체 D램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더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하이닉스와 차별화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도체를 관심을 가진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평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조금 조심 모드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2차전지 섹터는 지금 여기서 이제 테슬라, 엘버말, 플러스 에너지, 이오스 에너지를 뽑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왜 이걸 뽑았냐면, 여기서 미국의 다른 종목군들은 다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2차전지에서 이른바 리튬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관련 주들이 미국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테슬라도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번 보면 앨범알 주가를 한번 더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앨범알 주가입니다. 앨범알 주가인데 이게 일봉 차트고요. 앨범알이 지금 거의 뭐 6월 달에 53달러 떨어진 이후에 지금 136불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반등했죠. 그리고 국장과 거의 같은 흐름이에요. 지금 국장의 삼성 SDI가 15만 6천 원까지 갔다가 35만 원까지 올라갔었고, 미국의 앨범알도 53달러까지 갔다가 136달러까지 올라왔던 거죠. 주봉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 앨범알 자체가 2차전지 리튬 소재 관련 회사인데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4월 달에 49달러, 그리고 지금 136달러. 약간의 지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살짝 눌림이 있긴 했는데 추세는 우상향이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월봉으로 봐도 지금 22년 334달러 이후에 쭉 2년 반, 3년 가까이 하락했던 것들이 지금 상승 시도의 곡선에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또 하나 볼까요? 플루언스 에너지. 플루언스 에너지도 같은 주가의 모형을 좀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이 내용은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 월봉인데 주봉, 일봉. 자, 일봉 보시면 이 플루언스 에너지 보세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거치다가 지금 플루언스 에너지가 지금 반등 구간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일봉이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플루언스 에너지가.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플루언스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앨범알과 거의 같은 흐름에서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에너지도 볼게요. 네, 이오스 에너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한번 볼까요? 테슬라. 여러분 보시는 게 이제 테슬라의 주가인데, 테슬라가 지금 토요일 날 458달러에 지금 마감이 됐죠. 테슬라가. 테슬라는 4월 달에 22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딱 4월 달 기준에 더블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 고가는 24년도 12월 달 1년 전에 488달러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올 봄에 228달러로 반토막 났다가 다시 458달러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제 그 직접 투자하시는 서학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미래가 있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 X를 상장한다고 그러죠. 우주 개발하는 테마.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의 내년도면 이제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테슬라가 ESS 테마로도 훨씬 더 많이 가고, 또 휴머노이드까지 계속 이제 미래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서 테슬라의 주가를 보게 되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가야 할 방향들이 좀 미리 좀 보인다. 물론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전기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옵션 중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휴머노이드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나 모든 것들은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테마기 때문에 역시 2차 전지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탁금이 지금 그 토요일 날 이제 어제까지 예탁금이 고객 예탁금이 이제 81조, 주식형이 204조 700억.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한번 볼게요. 예탁금을.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예탁금이 보시게 되면 고객 예탁금이 77조 대까지 빠졌다가 81조로 다시 들어왔어요. 81조 6천억. 고객 예탁금도 그렇고 주식형도 204조 6천억. 거의 205조까지 갔다가 한 몇천억 빠졌는데 그 205조로 봐도 됩니다. 결국 우리 증시는 고객 예탁금, 기관이 운용하는 주식형 증권 예탁금.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넘쳐나게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강한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하락해도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긴 한데 좀 더 좀 미국보다는 우리 시장이 좀 밝다. 그런데 그 내용이 모든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국민성장 펀드나 역시 테마에 따라서 실적주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저가 손을 대는 종목 중심. 메이저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쪽에 배당가치 그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데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이 종목군들은 이제 충분히 올라갔다가 한번 이제 하락 조정 받고 재반등했다 가고 있는데 가장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 시세를 낸다는 것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새로운 테마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바이오나 2차 전지나 그리고 이제 또 국민성장펀드의 수혜주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 계속 실적과 배당 가치가 높는 이제 주주가치 제고하는 배당가치 종군 중심으로 강세 구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이제 98.40 마감됐습니다. 100까지 갔다가 98.40. 달러 인덱스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이제 1477 강하잖아요. 그런데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원화 환율도 아마 이제 다시 조금씩 원화가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학개미의 수요라든지 국민연금의 투자라든지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맞물려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외 순 자산이 1조 1천억 달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는 외환위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단지 이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달러를 통해서 대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달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달러의 유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또 달러의 유입 구조가 조금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달러는 1,400원대 아래로 1,400원 전후에서 안정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잠깐 보게 되면 앞으로 연준에서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것 같다. 물가나 인플레를 좀 고려해서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 그 토요일 날 하락폭이 좀 컸어요. 지금 보시면 다우가 0.51, 나스닥이 1.69 하락폭이 컸습니다. 또 나스닥 선물이 511포인트까지 급하게 좀 하락한 걸 봐서는 우리 시장도 이제 이
그 월요일 날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아마 개장초는 좀 하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급에 따라서 반전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봐야 되고, 또 단기는 4,000선을 지지받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예상이 되고, 지금 4,160선에 가 있는데,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이 연동성으로 본다고 치면은 메이저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인다. 하지만 26년도 시장은 여전히 5,000포인트로 본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이제 저울질하고 있어요. 케빈 워시, 케빈 해시 두 사람이 경쟁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케빈 해시를 우선순위로 했다가 최근에는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또 우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둘 다 친트럼프 계획이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의 금리 정책과는 궤를 맞춰갈 것 같다.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내년도에 미국 시장 증시를 예측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S&P가 7,600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는 기술주가 조정 거치면서 다른 테마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좀 멀리 보게 되면 26년 미국장이 여전히 좋은 흐름을 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빅테크가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유통이라든지 실적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중일 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5개 종목을 우선으로 보는데, 삼성 SDI, 토목큐브,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삼성 SP홀딩스 5개를 우선적으로 보는데, 먼저 이제 삼성 SDI부터 잠깐 보면, 삼성 SDI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삼성 SDI가 일봉 지표고, 거듭 얘기하지만 삼성 SDI가 2차전지 섹터 내에서 3분기까지 최악을 지나고 4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나와 있는 삼성 SDI의 순이익은 한 6천억 정도, 다시 이제 흑자로 돌아오는 거죠. 올해는 이제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최악을 벗어난 시간에서 올해 4분기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 몇 주, 한 2, 3주 지나면 26년도에 이제 1분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삼성 SDI의 장점은 삼성그룹이 여전히 미래의 투자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다. 반도체와 배터리 두 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역시 그 삼성그룹의 이제 로봇 산업의 핵심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계속 이 회사를 키워간다. 삼성이 갖고 있는 내용 중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든 삼성이 다 그렇잖아요. 삼성 SDI는 이제 그 기술력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슈퍼사이클을 대비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27년도부터죠. 딱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럼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지금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주봉 보게 되면 1, 2, 3, 4, 5, 6, 7주째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7주째 횡보하는 이 흐름이 우연은 아니고요. 주가에 다 궤를 같이 합니다. 2년 반 동안 하락 거치고 턴했기 때문에 이 사이클로 보게 되면 이 사이클로 가는 과정은 맞다. 그렇게 봐야 되고, 단지 숫자가 나와야 돼, 숫자. 적어도 이제 공급이 있고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삼성 SDI가 미국의 2조 원 이상의 ESS, LFP로 수주했던 그 테마가 가볍게 볼 일 아니고요. 또 하나의 정부 2차 ESS 발주 시작됐잖아요. 이제 이달 말 곧 옵니다. 한 2주 걸치면 나와요. 그때 삼성 SDI의 실적 모멘텀 반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는 단기파에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가라. 그리고 이전에 한번 보여줬던 고점이 이제 35만 원이죠. 이제 반등했을 때 이 35만 원대를 또 한번 터치하는 흐름이 언제 오냐?
그걸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투자 보복 방향을 알 수가 있고, 올해 연말에, 올해 12월 말에 최종 종가, 납해 마감하는 그 시기에 종가가 얼마냐. 저는 32만 원이 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32만 원이 넘으면 내년에 45만 원대를 저희는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말 기준. 매달 올해 32만 원이 마감되면 매달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캐파의 상승을 보고 내년 연말까지 12만 원의 상승.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10월 달부터 11월 달 한 달 동안에 한 달에 거의 한 15만 원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한 달 만에. 이런 파동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나와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삼성 SDI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ETF의 투자의 흐름이나 또는 옵션의 흐름이나 다 연계되어서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는데, 지금은 추세나 모든 흐름들이, 그 다음에 업황이나 기술적 패턴이나 그리고 삼성그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 시그널을 본다. 그래서 탑픽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꼭 홀드 전략 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목큐브는 지금 주가가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 달 보름의 횡보 점프, 한 달 보름의 횡보 점프, 한 달 보름의 횡보 점프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주말에 나와 있는 재료를 보게 되면 토목큐브의 박용근 회장이 지금 그 미국의 학회에서 좋은 그 발표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토목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인도에서 지금 이미징 관련 갖고 있는 장비 관련 그 시연회도 하고 또 데모도 하고, 그래서 인도에 있는 바이오 회사, 대학병원, 제약회사 그쪽들한테 토목큐브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용근 CEO가, 제가 박용근 CEO의 개별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을 딱 등록을 해서 계속 워칭하고 있는데, 12월 20일인가요? 그때 토목큐브 갖고 있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또 이미징 기술에 대해서 이른바 PT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다. 미국의 이제 바이오 석학들하고 그런 것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결국 토목큐브는 내년도에가 이제 흑자 전환의 분기점.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한번 회사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바이오 분야, 반도체 분야는 내년 4분기까지 새로운 신제품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이 더 훨씬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홀로토모그래피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HBM 반도체의 불량품을 검사해내는 그런 검사 장비로서의 가치가 지금 데모 버전인데 내년도 4분기까지는 정식 버전으로 나온다. 27년도부터는 매출로 확확 잡힌다. 그런 것까지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의 최고의 목표는 흑자 전환이다. 그 계획은 변함없다.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벤처 기업이고 글로벌 탑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런 회사는 긍정적으로 단기를 볼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믿고 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흔들흔들 하지 말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전략을 다시 한번 더 권유하고요. 포스코인터는 잠시 내 설명드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설명드렸죠.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66만 1천원에 마감됐습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서 분사했고 분할했고 61만 1,000원이 분사 가격인데 32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66만 원 올라가 버렸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처음 나왔는데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 100만 원은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 넘는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일지. 그것은 뭐 시장 가치와 앞으로 자회사들의 실적에 따라서 또 항암제가 나올 수 있는 시기에 따라서 기술료에 따라서 달라지죠. 하지만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는 다른 모델.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모델. 그리고 그 신약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는 지금 투자자들이 잘 몰라요, 회사를. 이 66만 원이 비싼 건지 싼 건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주식 수 2,450만 주란 주식 수 유통 비율이 25% 밖에 안 돼요. 근다고 치면은 외국인 기관 빼고 나면은 한 10% 빼고 나면 실제 개인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물량은 한 15%. 그러면 10%면 240만 주. 20%면 500만 주. 5% 빼면 한 400만 주 내외가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년 전에 18만 원이 160만 원 올라왔은 비결은 실적도 좋아졌지만 유동성을 적게 해서 삼성그룹이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삼성 SP홀딩스는 여러분들 투자할 때 단기 사이클로 보시면 안 되고 나는 이 주식을 투자를 믿어. 그렇게 했을 때 괜찮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삼성 SDI를 다 팔고 가는 전략을 밟지 않고요. 적어도 한 4억 개 이상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분산해서 2차전지 섹터가 너무 많으면 뭐 2차전지 섹터를 2억 이상 투자한다고 치면은 한 6천 정도는 SP홀딩스로 좀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그런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토목큐브는 이제 5만 원 중반대 이제 중소형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작되는 주식이고 삼성 SDI도 역시 이제 그 업황 회복되는 종목이고 삼성 SP홀딩스는 이것은 바이오 시뮬 회사는 흑자. 작년에 매출이 1조 5천억에 영업이익 한 4,500억. 올해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도 더 많이 늘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시밀러의 생산성이 높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치면은 연구기획 개발 투자가 있어도 꾸역꾸역 등락은 있겠지만 저는 100만 원은 넘어간다. 시기는 언제일지 모른다. 그런 차원에서는 분산 차원에서 한 번에 못 사면 10주 사놓고 또 그 다음에 10주 사놓고 해서 그런 전략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코멘트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인터 마감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인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 1000억, 23년도에 1조 1600억, 그 다음에 순이익이 23년도에 6300억, 작년에 순이익이 5100억. 그런데 3분기에 매출이 8997억, 그죠? 이때까지 8990인데 3분기까지 순이익이 5040억이에요. 그럼 4분기 가게 되면 아마 매출이 한 1조 1500억에서 1조 2000억 되지 않을까. 그럼 순이익은 한 7천억 남짓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가치 재고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주주 환원율을 25% 작년까지. 그런데 내년부터는 5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손이익의 50%는 주주한테 배당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높아지는 거죠. 중간 배당제가 도입되고 이거 하나가 앞으로 이제 가치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주가는 얼마냐면 53,900원이죠. 주가가 보시게 되면 이제 차트로 보게 되면 이 박스권에 있어요. 96,000원까지 갔다가. 그래서 이 회사가 저는 앞으로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되면 10만 원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시기는 저도 모르죠. 그것은 회사가 IR이나 주주 가치 제고나 여러 가지 그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모타코아의 사업의 방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LNG의 캐파라든지 광양의 LNG의 터미널의 정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수익 구조가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또 정비 돼가고 있으면서 고정비를 줄어들면서 이제 투자된 돈도 있지만 투자된 돈의 회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싱가포르의 이 회사, 싱가포르 자회사 AGPL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팜 기업을 인수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싱가포르에 AGRO라는 회사의 지분을 65.7%를 인수했어요. 한 8,300억에서 1조 한 2천억 사이에 인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팜유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요. 근데 왜 이걸 인수했냐? 기존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팜 법인이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포스코인터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업에 좀 한계가 느낀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지주회사 AGPL을 설립하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12만 8천 헥타르의 농장과 연간 50만 톤의 팜유 정제 설비를 더 같이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2035년도까지 현재 20만 톤의 팜유가 100만 동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100만 톤까지. 그러면 수익 구조가 얼마가 되느냐? 이 20만 톤일 때 연간 한 1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왔어요. 그러면 100만 톤이면 얼마냐? 못해도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순이익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2035년도. 그래서 정제, 트레이딩, 그래서 친환경 바이오 원료. 그러니까 이 팜유는 일반 기름이 아니라 식용으로도 쓰이고 산업용으로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 팜유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 팜이라는 아주 식물성 팜. 그 요새는 그 라면에 그 스프 넣을 때도 그 팜유라고 해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게 이제 팜이거든요, 팜. 근데 그 올해 2분기에 나와 있는 IR 보시면 2분기 IR입니다. 작년 2쿼터에 2분기에 586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이익이 270억. 올해 1분기에 719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이익이 313억. 올해 2분기에 952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이익이 414억.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여기서 730억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하반기까지 하면 영업이익이 이걸로 똑같이 가면 1,400억, 1,500억 나오겠죠. 그럼 순이익이 1,200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 싱가포르 법인을 인수하기 전에 나왔던 IR 제도인데, 그게 인도네시아의 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앞으로 팜유 정제를 50만 톤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50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서 더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2035년도까지 100만 톤의 팜유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자, 이건 뭔 얘기하냐면은 지금 50만 톤 정제로 지금 20만 톤이에요. 근데 50만 톤에 늘려가는 과정 갖고 있어요. 50만 톤이 되면 마진율이 얼마냐? 연간 순이익이 한 2,500억 이상 나올 거예요. 100만 톤이면 5천억 정도 나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팜유에서 철강 트레이딩, 2차전지 소재, LNG 다 빼고 팜유에서만 5천억이 나온다고 치면 앞으로 포스코 인터가 같이 투자한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 회사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 5만 원대는 여러분들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회사도 좋은 회사죠.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성장 전략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냐. 너무 2차전지 섹터로 포트폴리오 집중하지 마라. 제가 그래서 1억 투자한 사람은 토모와 2차전지 삼성 SDI 비중을
7대3 정도로 간다. 그리고 주가 상승 하락 파동 보면서 적절히 분산한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가치 투자에 관심 유지한다. 현대중공업 중기 파동 매력이 부상적이다. 이것도 좋죠. 현대 미포조선하고 합병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현대 미포조선 가격도 56만 원이에요. 삼성 SP홀딩스도 66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투자 자산에 따라서 어떤 걸 할 거냐. 안정적인 것은 현대중공업. 뭐냐면 이제 흑자를 내고 있고 배당도 좋으니까. 성장 가치는 삼성 SP홀딩스. 삼성 SDA는 업황이 커나가고 있고, 토모큐브도 커나가고 있고, 포스코 인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래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삼성 SDA, 토모큐브, 삼성 SP홀딩스, 포스코 인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이, 제가 이제 오늘 황신혜님, 서로 가르친 황신혜님, 어떻게 투자할까요? 여러분, 황신혜님 포트를 보게 되면 비중이 너무 2차전지 섹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잠깐 보면, 황신혜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S, 젠백스, GI 이노베이션, 엔캠, 중앙 첨단 소재, LNF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포트에는 하나가 같지 않습니다. 황신혜님은 적절하게 포스코 인터 같은 종목을 한 2,000주 정도 가져가는 전략. 53,000원대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500주 정도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토모큐브 한 1,000주 정도 가져가는 전략. 삼성 SP홀딩스는 분할로 공략하는 전략. 이렇게 되면 현대중공업도 관심을 갖고,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군들, 포스코 홀딩스도 2차전지, 홀딩스하고 포스코 인터는 비슷한데, 성장 가치를 보면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좋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를 쪼개서 포스코 인터로 바꾸는 전략. 포스코 퓨처엠은 삼성 SDI로 바꾸는 전략. LS 젠백스, GI, 그 다음에 엔캠은 900주 갖고 계시는데 30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엔캠이 2023년도, 24년도에 2차전지 섹터가 묻지만 올라갈 때 시장과 달라졌어요. 이제 2차전지는 철저하게 실적과 성장 배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주식이 40만 원대 샀기 때문에 나 끝까지 기다려. 그러면 기회의 요인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삼성 SDI 가격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다르니까.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수익 나 있는 종목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적절하게, 너무 늦으면 이리 지고 저리 지면 타이밍을 놓쳐요. 그래서 저평가일 때는 과감하게 바꿀 종목, 포스코 인터, 삼성 SDI, 그 다음에 시간 보며 흐름 보며 갈 종목, 삼성 SP 홀딩스, 토모큐브는 이제 역시 보면서 돼요. 이미 55,000원 전후 가고 있는데, 이 토모큐브도 제가 앞으로 내년에는 흑자 전환되게 되면 저는 10만 원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딱 나오면, 흑자 전환이 어느 기회에 되느냐, 3분기에 되느냐, 4분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것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규모가 5억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꼭 그런 관점 내에서 유념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조금 길게 하다 보니까 거의 39분 가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회원님들, 저는 좀 지금부터는 좋은 종목이 좋고요. 단기에 흔들리고, 회사가 좋으면 흔들흔들 해도 아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니까 팔아버리고 또 올라가면 또 사고 이러지 마시고, 흔들릴 때마다 10%, 10% 좋은 종목 사세요. 삼성 SP홀딩스도 그렇고. 근데 삼성 SDI는 많이 빠질 것 같지 않아요? 토모큐브도 최근에 기술적으로 한 번만 점검하고 마감하게 되면, 토모큐브가 지금 53,900원, 54,900원 마감했죠. 매매 동향 보면 외국인은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죠? 기관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빠졌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큰 손들,
있어 보인다. 이분봉 찾던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왔다. 5분봉 차트입니다. 10분봉 차트입니다. (3분봉) 차트입니다. 11월 11일 날 주가는 59,000원까지 갔다가 쭉 내려왔죠. 이런 주식들 있죠, 물량들. 이게 이제 이것은 대량 큰 물량인데 22,140주가 나왔잖아요. 이런 물량들. 이 3분 사이에 15,000주, 2만주 이런 물량들은 저는 이제 신용 물량이나 그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털 물량이나 이런 물량들이 이제 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본질 가치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바이오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질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단기파에 휩쓸리지 않고 간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계속 한 달 반의 조정에서 큰 파동, 한 달 반의 조정이 큰 파동, 한 달 반의 조정 큰 파동. 이번에 이제 일주일간 조정 거쳤기 때문에 역시 소목큐브도 올해 연말 종가가 얼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전에 고점이 53,400원 정도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돌아온 주식의 이 반전 시그널에 따라서 토목큐브의 올해 연말 종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흐름은 또 장중에 진행하면서 코멘트를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12월 14일 날 가족 케어를 위한 전략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